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N골드의 김태우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인정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폭락을 했고요. 또 거기에 맞게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장중에 중국 증시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장 초반에 낙폭을 확대했었던 미국의 주요 선물 지수도 현재 보합권 또는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뭔가 약간 불안감을 조성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이 올해 제가 이전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채, 이 갚아야 되는 이 만기가 올해 상당히 4조 달러 규모였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이 부채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재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분이 좀 부담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협상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인에게 더욱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면은 결국에 이 파월 의장이 최근에 발언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결국에 얼마 전에 바로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반대가 계기가 되었었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대한 이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됐었을 때는 이 연준도 어떻게 보면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스탠스 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침체를 논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침체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좀 의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3월달 우리나라 증시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관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서 오히려 좋은 기업들 또 과대 낙폭 나왔을 때는 개별주 트레이딩 하시면서 또 오히려 또 저가 매수 기회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당연히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세 종목 먼저 리뷰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공략할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은 그래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 들어서 시장이 급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이제 리뷰나 이 공개 방송이나 이 생쇼에서 공략을 하면서 이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CCUS 쪽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관련된 탄소 포집 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부터 너무 벗어나면 되지 않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선은 이 에어레인이라는 기업 자체가 먼저 부각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면서 액화 가정에서는 결국에 이 CCUS 산업에 대한 이 동반 성장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유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또 박스권 또 하단에서 아직까지는 이 전반적인 이전 저점 구간에 대한 또 나름대로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7,000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우선은 솔브레인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솔브레인은 수익 중입니다. 이게 2월 11일 날 제가 196,600원에 이제 생수에서 편입을 해서 아직까지 큰 수익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조정폭이 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 한솔케미칼이나 아니면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샌디스크에서 내달 1일부터 전품목 10%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4월부터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또 이런 기업들 또 다시 한번 수익 기대감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이 성장성에 대한 부각을 받는 기업들도 물론 좋겠지만, 우선 지금 이 전체적인 변동성 자체가 큰 상황에서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들 좀 끌고 가기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21만 원 우선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목표가 잡아보고요. 추후에 도달하면은 다시 한번 더 볼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AP
위성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이 종목도 당연히 뭐 시장이 오늘 개파락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우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미국 정책적인 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앱과 이 스타링크에 대한 이 저궤도 위성통신 이쪽 시장에 대한 제가 봤을 때 경쟁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개파락에 대한 부분들 아쉽기는 하지만 그리고 매수가 대비 좀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4,500원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특히나 이 3월달 워낙 변동성이 이슈가 많습니다. 뭐 이런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의 관세, 오락가락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CPI나 PPI 같은 만약에 이런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또 이야기까지 같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CPI와 PPI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결국에는 지금 관련해서 뭐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이쪽과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가는 43,700원. 이게 좀 떠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략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고요. 자, 자료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AP 위성과 관련된 이슈를 소개를 시켜드렸었을 때 뭐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선은 그 기업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조금 한 번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송 중에 좀 이거 넣어달라고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금리가 올라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올해 부채 만기가 7조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용자 과정에서 4%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금리를 누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저는 요거를 봤습니다. 이 원앱이라는 그 영국의 이 위성통신 관련된 기업 또 합병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텔셋의 주가가 다시 한번 지난밤에 27% 급등을 했었습니다. 뭐 이전에 제가 한번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120%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 한 2일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거의 30%에 육박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결국에 저는 지금 이 스타링크를 대체할 유텔셋과 원앱의 성장에 반사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텔리안테크다라고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원앱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심의 저궤도 위성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전에 좀 워팡이 좋지 않았고 실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프랑스 기업인 유텔셋에 이제 인수합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저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타링크와 원앱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가 자체적으로 안테나나 로켓, 위성까지 모두 생산을 합니다. 자, 하지만 원앱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나 인텔리안테크가 이 안테나 제공 업체에서 거의 독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테나 업체인 인텔리안테크 등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원앱이 시장 성장성에 앞으로 부각을 받는다면 결국에 인텔리안테크도 직접적인 반사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특히나 최근에 유럽과 인도 정부가 스타링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원앱 지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티격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둘이 좀 싸우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스타링크에 대한 뭐 서비스를 뭐 중단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 내에서도 이 미국 업체인 이 스타링크보다는 이 유럽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원앱과 관련해서 대체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 뭐 유텔셋 뭐 관련해서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약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 그래도 인텔리안테크가 오늘 유일하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의 흐름, 특히나 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뭐 군사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유럽 내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원앱의 성장과 관련된 반사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인텔리안테크를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종목은 오랫동안 사실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원앱이라는 유텔셋의 이 그룹사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선은 1차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고요. 갭을 메꿔놓고 다시 한번 당기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121선에 대한 이 기술적 저항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딩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좀 많이 떠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45,000원 부근을 잡았었는데 우선은 조금만 더 높여가지고 45,500원으로 목표가를 잡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다가 제가 저녁이라도 뭐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은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